10월 넷째 주 파주 브리핑입니다. 최근 남북 간 풍선을 부양하고 소음 방송 송출로 인해 파주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파주시는 경기도가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일부 탈북민 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 소음 공격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공조해 대북전단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파주시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남 확성기로 인한 소음 피해 상황을 알렸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16일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경기도의 위험구역 설정과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 대상지는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지역이며 금기사항으로는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와 사용 금지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를 발견하면 24시간 운영되는 파주시 상황실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주시의 대표 축제인 파주 개성인삼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올해는 총 11억 8천만 원의 판매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파주 개성인삼축제에서는 장단 300요리 경연 대회를 비롯해 인삼배 씨름 대회, 인삼 경매, 서커스 놀이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제공됐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방문객을 위한 배려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구입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배달, 반값 택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산역에서 임진각 행사장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영해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쇼핑 바구니 대여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한편 파주시는 파주 개성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상 품질의 인삼을 생산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 얼마 전 금촌과 문산 지역을 달리는 신규 노선이 개통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신규 노선에 친환경 수소버스 7대가 도입되고 12월 2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파주시는 금촌과 문산 지역을 운행하는 파프리카의 신규 노선에 수소버스 7대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파주 북부권에 신규 편성되는 금촌 G노선에 3대, 문산 M노선에 4대를 배치해 총 7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함으로써 파주시가 수소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수소버스 한 대를 1년간 운행할 경우 이산화탄소 72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약 2,700여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한편 파주시는 10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한 달 동안 시범 운행에 보완점을 마련한 후 내년 3월 새 학기에 맞춰 정식으로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9월 파주시 최초 수소충전소인 파주봉서 수소충전소의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 15일에는 고등기술연구원과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파프리카의 수소버스 도입도 파주시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파주브리핑의 오다은이었습니다.